오이도 선사 유적 관련 新石器时代的人们来到了乌尔岛。乌尔岛在史前时期拥有天然的海洋资源，岛上随处可见数千年前的贝种痕迹，展现了乌尔岛丰富而悠闲的生活。位于史新市西南海岸的飞岛岛乌尔岛，是个拥有丰富优质旅游资源的地方。从大家熟悉的红色灯塔、咸巷展望台、乌尔岛史前文化公园，到2019年开馆的乌尔岛博物馆，这里都有丰富的旅游资源。由于在乌尔岛各地发现了新石器时代的贝种遗迹，整个岛屿于2002年被指定为史迹。史新乌尔岛遗迹并受到保护，史新市在此建立了全国首屈一指的史前遗迹之一的乌尔岛史前遗迹公园，总面积为335859平方公尺。乌尔岛史前遗迹公园内设有可欣赏西海岸美丽日落的展望台，以及可以了解乌尔岛遗址、了解史前人类生活方式的贝种展览馆。 展览馆 이것을 한국어로 선사시대 천혜의 해양자원을 가진 오이도로 찾아온 신석기인들. 섬 곳곳에서 확인된 수천 년 전 해총의 흔적이 오이도의 풍부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시흥시 서남쪽 해변에 위치한 섬 아닌 섬 오이도는 우리에게 친숙한 빨강등대와 함상전망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부터 2019년 개관한 오이도 박물관까지 유수한 관광자원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이도 곳곳에서 신석기 시대 폐총 유적이 확인되면서 2002년 섬 전체가 사적, 시흥 오이도 유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총 면적 33만 5,859m 2위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사유적지인 이곳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는 아름다운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오이도 유적을 이해하고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배울 수 있는 폐총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Neolithic people who came to Oido, which has abundant marine resources from the prehistoric era. Traces of shell mounds from thousands of years ago found all over the island show the rich and leisurely life of Oido. Located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Sihyung City, Oido, an island that is not an island, is a place full of excellent tourist resources, from the familiar Red Lighthouse, ship observation deck, Oido Prehistoric Site Park, to the Oido Museum that opened in 2019, as shell mounds from the Neolithic age were found all over Oido. The entire island was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Sihyung Oido Site, in 2002 and is being preserved. Sihyung City created the Oido Prehistoric Site Park here, which is one of the best prehistoric sites in the country with a total area of 335,859 square meters. Oido Prehistoric Site Park has an observatory where you can enjoy the beautiful sunset of the west coast, and a shell mound exhibition hall where you can understand the Oido site and learn about the lives of prehistoric people. Prehistoric people,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리 연근 시절 알차거나 신파람 타는 님 찾아 헤매네 늘 새로운 천인 앞발 사이버 공간 달려라 달려지 않을 것까 달달박달 우리님 찾아 달달박달 태양을 마시며 달달박달 우리 마음속으로这湖南后来因为他对我呛人，他那还跟他那个老太太还干不了呢，也不多活，人多。 오이도 살맛길 육각정자 천망대 번지 벤치 이에이 벤치 오이도 살맛길 저쪽이 북쪽이네요. 송 매니저 기사님 몇 시까지 오시라고 말씀드렸어? 오케이. 얼른 앉으시래요. 천천히 해요. 네, 더우니까. 자, 저는요, 시흥문화강 해설사 강미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할 일정은 뜨거우니까 우리 그늘에 숨어가지고 몇 분 정도 시흥시는 어떤 것인지, 오이돌은 어떤 것인지 개발적인 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조금만 움직여서 될까요? 밖에 조금만 나가도 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왜냐하면 여기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물 발원지, 우물 터가 있고요. 위에 그 당산나무가 있거든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조금 앞으로 와서 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앞으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네? 벌? 아니, 여기 저기 동굴 모양 화장실 있습니다. 화장실 구절바닥 올라가서 태평 전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전망대까지 갈 건데 너무 뜨거워요. 어떡하죠? 참아야죠. 네, 오전에는 박물관이라 시원했지요. 여기는 멍 터진 그늘도 없는 그 다음에 바닷가 쪽으로 송도, 그 다음에 밑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시황호를 관통하는 대부도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러분이 북쪽에서 오셨어요. 쭉 버스를 타고 저 남쪽 끝으로 오셨죠. 그래서 오이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똑같은 지도 갖고 계시네요. 오이도 선사이조 공원이 여기 쪽에 있는데, 자, 하얀 그림이 시흥시 지도라고 했는데 무슨 모양을 닮았을까요? 시흥시 지도는 맞아요, 달 모양, 어떤 분은 신발 모양, 뭐 장화 모양 다 맞습니다. 달 모양. 그래서 시흥시는 달로 뛰는 시흥 혹시 저는 이제 해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을 잡아가지고 재미있게 달로 뛰는 시흥. 그리고 시흥시의 지도가 옛날과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의 시흥시는 달 모양이고 한 3분의 1 정도는 어디만큼이 4km일까? 여기 보시면 생금지 또는 주길동이라고 돼 있는 데까지가 육지였고요. 그 밑으로는 싹 바다에 따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이도는요, 이곳 여러분이 계시는 오이도는 옛날 오이도의 모습과도 또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오이도의 모습과 옛날 오이도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의 오이도의 모습은 다 잘라서 없어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본다면 한 700, 그러니까 0.7km, 700m죠. 700m. 남북으로 보면 그 배 한 1.5km, 15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따지면 14만 평쯤 되는데 왜 그렇게 오이도 지도가 바뀌었을까요? 보시면 무슨 모양이에요? 염전 맞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본 사람,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대에 의해서 염전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곳 보시면 어디가 오이도냐면 여기 잠깐 조금 보이는 게 오이도예요. 그리고 옥구공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옆에 옥구공원이 있거든요. 옥구공원하고 육지하고를 자 관통해가지고 염전을 만들었는데 남쪽에서는 가장 큰 염전 180만 평에 이르는 염전을 만들었어요. 왜 이곳에서 염전을 만들었냐면 서해안이잖아요. 서해안은 하루에 2번 물이 들고 나가고 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오이도에서 보시면 물이 썰물 때 보면 그 앞에까지 굉장히 드넓은 갯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염전을 만들기 좋았다. 그러면 바닷물을 끌어들이기 좋았고 갯벌이 넓게 펼쳐졌기 때문에 막아서 염전 만들기 용이했고 또 이곳의 특징은 지금 여러분 너무 뜨겁죠? 햇빛, 일조량이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거의 여기는 맞아요. 딴 데는 이 시간에 비 왔는데 비가 안 나오네? 근데 어제도 보니까 비가 온다는 시간에 정확하게 비가 오고 슉 지나갑니다. 바로 햇빛이 나고요. 그리고 바람이 잘 불죠. 해풍. 그러니 천일염 만들기 좋은 동네였다. 그래서 이제가 남한에서는 가장 큰 염전을 만들었고 여러분 갯골생태공원 아시죠? 그쪽에는 두 번째로 큰 염전 소래염전을 만들어서 천일염을 생산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싹 나가서 또 뭐를 만들었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 우리 오이도에 놀러 가자 그러면 대부분 여기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말하시는 빨간 거죠. 등대. 네, 여기는 정확하게는 오이도 해양특구 오이도 해양단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이도 놀러 가요 여기가 아니라 오이도가 아니라 여기를 놀러 가시는 거예요. 오이도 앞에 또 이만큼을 갯벌을 막아가지고 오이도의 선사이도공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살던 원주민을 이주하고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주민들이 대부분 살고 계시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럼 대부분 원주민은 아니고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근데 지금도 배 오시면 안 졸리시게 좀 걸을 거예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찾아서 오이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박물관에 들였으니까 오이도에 하나 좀 전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이도가 이렇게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곳이고 저기 위에 가시면 신라시대 때부터 썼던 우물터도 있고요. 왜냐하면 선사시대에는 사람이 정주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집자리도 연기로 피어오르는 봉수대 5개가 설치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피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적군이 보인다. 뭐 세 번째는 적군이 얼마큼 쳐들어왔다. 5개가 다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미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봉수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영조 때 정왕동에 있는 지금의 정왕 2동입니다. 지금동 앞에 있는 정왕 2동이 있는데 거기 정왕산으로 그때는 안산시였어요. 안산군 지금은 시흥시가 아니고 안산군이었던 정왕산으로 봉수대가 옮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바닷가다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고 많이 피고 네 그닥 그렇게 많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영조 때 여기 정왕산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정왕산에 봉수대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정왕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정왕산은 없어요. 옛날에 그 문헌에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왕산은 어디로 갔냐면 시화호를 만들면서 그 앞에 시화 산단을 만들면서 땅을 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을 싹 깎아가지고 전부 다 해서 그때는 약간 그 유물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낮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문헌에만 지금 거기가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다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이도를 발굴하는 흔적인데요.
지금 이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발굴을 하면 신길역 근처에도 선사유적공원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조개 껍데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이유가 뭘까요? 안 살았나 보네. 거기가 살았던 흔적이라서 거기가 유적공원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능곡동 선사유적공원에서는 신석기 시대 주거 음집이 24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데다 갖다 버렸구나. 맞아요. 자, 여기서 대부분의 99%가 굴껍데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굴껍데기, 굴 아시죠? 굴. 네, 지금도 굴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폐각층의 99%가 굴껍데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불을 켰어요. 자, 위험하게 갯벌을 지나서 걸어왔든 조그만 나무 쪽배를 다 안 씁니다. 패총. 땅을 팠다고 해서 한 개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층이, 그 폐각층이 굉장히 두껍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사유적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도가, 아까 그 오이도 지도가 바뀐 이유는 옛날 지도는 이랬는데 여기가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똑같이 시와 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토치장으로 썼어요. 토치하는 것은 흙을 다, 딱 몇 군데 썼고,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만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거의가 다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모래사장. 그런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박물관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오이도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사장 보셨어요? 가운데 살막이라고. 여기인데, 박물관은 여기 있습니다. 박물관도 똑같아요. 길을 내기 위해서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쪽에는 박물관을 만들었고, 지도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남은 가운데 살막 해벽입니다. 거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제 작은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88년도부터 시와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88년도부터 한 94년까지 시와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생물도 살 수도 없는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많은 생물들과 그러면 새가 날아온다는 것은 생물 지표죠. 거기가 살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멸종위종 저새도 날아오고 살고 있는데 시와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시와호를 만들어서 거기를 공업용소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8년대부터 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염전이었고 그 위에는 전부 다 여러분 오시다가 보셨죠? 양쪽에 전부 공단이에요. 그리고 입구에는 옥고공원 조금 지나면 입구에는 철강단지라고 있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오이도까지 공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시흥시의 또 유적과 유물의 중요한 의미는 시민들이 지켜낸 겁니다. 100%. 여기도 오이도가 시민단체가 또는 여기에 사시던 시민들이 지켜내서 선사유적공원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똑같아요. 갯벌에 그 갯벌 생태공원도 안에 그 소금창고가 당모이 공장이 있었을 정도로 폐각층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폐각층을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퍼다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이 안에 있는 유물들이 도란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오이도 폐총이 발굴된 이유는 윤무병 교수님이 1960년대 오셔가지고 우연히 빗살무늬 토기 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고학 미술 잡지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88년도에 여기를 토치장으로 쓰려는데 써도 되느냐 그래서 명지대학교에서 지표 조사를 나왔어요. 나오고 또 그 이듬해에 서울대 대학교 박물관 팀이 오셔가지고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발굴 장소 보셨죠? 그런데 그때는 유물을 발굴을 하면 어디다가 보관을 하죠? 박물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유적공원을 개장을 했고요. 19년도에 박물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굴된 유물들은 공주박물관이나 서울대 박물관이나 그래서 아까 그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밑에 써있죠? 복제품 또는 진품인 경우에는 밑에가 공주박물관 또는 서울대 박물관 따진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보관할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러면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때는 2002년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과학도 시간이 지나
지날수록 연구에 따라서 변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역사도 연구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초기 농경을 짓기 시작했다고 나오는데 논농사는 제가 알기로는 청동시대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만 최근에는 신석기 시대에 탄화 벽시가 발견이 되면서 신석기 때부터 초기 논농사를 지었다라고 나오지요. 그게 어느 그 야생에서 나온 벽시가 발굴이 됐는지 벽시인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재배한 벽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벽시가 발굴이 되면서 신석기 때부터 벽시 농사를 지었다, 논농사를 지었다라고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기에 지어놨죠. 사실은 이 형태도 제대로 된 움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움이라는 뜻은 땅을 파고 들어갔다 해서 이만큼 땅에 파져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저렇긴 했어요. 하지만 움집의 형태는 저렇다. 크기도 저만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가족이 되기 시작한 때는 옛날부터 대가족이 아니었고 신석기 시대는 지금하고 똑같이 많아야 대여섯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여섯 명 충분히 먹고 자고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거의 다 밖에서 생활을 했겠죠. 자기는 그냥 잠만 자실 거예요. 안에 조금은 그 보관을 하고 그리고 네 지금은 우리가 너무 해봐야 한 150cm 정도 등치도 외소했을 거고 그래서 입구도 작고요. 저 위에는 까치구멍이라고 안에서 화덕자리가 발굴이 돼서 안에서 조명의 역할, 보온의 역할로 불을 태웠습니다. 밖에서 야외 노지에서 요리를 해먹었고요. 안에 화덕자리가 있긴 한데 그러면 연기가 어디 갔을까요? 박물관에는 까치구멍이 없지요. 그래서 박물관에 해설할 때는 계획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연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화재가 나면 불 때문에 죽는 확률보다 연기 때문에 지식에서 죽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 좁은 집에 불을 피우면 연기는 더 어디로 갈까 얘들아? 그래서 네,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요자 연기로 까치구멍으로 연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농경이라던가 이런 것들 영양소가 불균형한 특징들이 있어요. 초기 농경은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정주 생활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육식을 좀 비교적 구석 시대에 많이 하는데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게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이 꾸려지게 돼서 오히려 신장이 작아집니다. 대신에 그런 인구적인 조정을 이제 구석 시대에는 영아살이를 한다던가 혹은 뭐 피임을 어떻게 잘한다던가 해가지고 인구를 조정하는데 신석기 시대 때는 오히려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부양을 하게 되니까 개인당 영양소가 좋게 되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드는 오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나머지가요. 그 이유는 저거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연간식을 해서 이걸 저기 교육도 주고 김장떡을 어디에 묻었어요? 땅속에. 땅속에 묻은 이유는 땅속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안 춥고 여름에는 안 덥고 여러분이 여기 들어왔는데 바깥보다 여름에는 의외로 시원하고 그 다음에 갈대나 억새가 물방울을 튕겨내서 비가 쏟아져도 펴펴로 쌓으면 비가 그렇게 많이 새지는 않는다. 생각보다 시원하죠. 잠깐만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도 원래 거기가 아니잖아. 예. 그래서 여기다가 물 발원지를 만들어 놨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당산나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 발원지가 가지는 의의는 여기가 우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구나. 네, 여기 굉장히 큰 마을이 있었다고. 지렁이 조심해. 앞에가 바다이기 때문에 네 바다에 나가야 돼서 마을의 안녕, 그다음에 어부들의 안녕, 또 그 나가는 어선들의 풍요를 기리는 굿을 경련으로 지냈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에 의해서 원래 당산나무, 팽나무였다고 합니다. 팽나무. 네, 원래 팽나무는 고사를 했고 그 이후에 흑개목으로 네, 흑개목으로 다시 당산나무를 심어놨어요. 요거는 회화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비슷하죠? 수평나무. 자유의 시대를 이제 복원해 놓은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오이도 박물관 같은 게 설계가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뭐 역사적 고증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형태가 아까 들어가서 보셨겠지만 삼량을 쓰거나 이 기둥을 쓰거든요. 근데 아까 밖에도 다른 음집에 설명이 돼 있었는데 무주식 음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을 안 세워야지 정확한 고증인데 원통형 음집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둔 거죠. 선사 느낌을 내면서도. 또는 사주도리식이 많다고 해요. 사주도리식은 기둥을 4개 세워서 나무를 엮어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지붕을 덮은 형태. 그래서 동그란 형태, 사각 형태, 또는 이렇게 학원형 형태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다 그냥 전반적으로 하나씩 나타나고 나옵니다. 이제 마을에서 쌓은 거. 체험들 간단하게 해볼까요? 여기 근데 간단하게 할 체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두 개다. 이거 팔찌 만들기가 있는데 이거 한 20분,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908지 만들기 이거 한 안녕하세요. 이거랑 도와줬어요? 여기 더 만들어야. 그다음에 반달 돌칼이. 박영재 선생님이 여기 가보시라고 저희 마을에서 쌓은 있어가지고 어머 너무 시원하다. 많이 들어가세요. 한번 같이 너무 시원해요. 낙조. 약간 등산을 할 거예요. 높지는 않지만. 그 얘기들을 눕혀서 잠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그다음에 토기도 관련되고 흑요석 아까 까만 그래서 까만 큰 거 있죠. 흑요석 편이 하나가 여기 발굴됐어요. 혹시 박물관에서 보셨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진품인지 아니면 진품이긴 한데 여기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에 쓰던 건지 이렇게 땅이 교란이 돼가지고 흘러 들어온 건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오리도에서 발굴이 됐으니까 하나를 갖다 놨어요. 되게 반짝거리던데. 예, 하나만 맨 위는 하나만 진품이고 나머지가 다 가품이고요. 목제품이고 이제 흑요석이라는 거는 사실 아시겠지만 용암이 분출하면서 퍼져 나오는 유리처럼 날카로운 암석의 일종입니다. 하나. 그 날카롭다는 얘기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실장할 때. 준비할 때 또는 사냥할 때. 그래서 화살촉이나 큰 거는 뭐 창 앞에 그 이쪽 네, 신석기가 한 5,000년 정도. 네, 그때는 일본까지 육지였다라고 하시는 학자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일본에 화산이 많잖아요. 거기서 물물 교환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문헌의 그 논문을 보면 백두산에서 왔다고 흘러왔다고 나와 있는 문헌도 봤어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다 맞죠? 일본에서 왔다 건너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약간의 물물 교환. 그때 당시에는 화폐로 장사 뭐 자기 판매나 하거나 구매하지 않았으니까 물물 교환에 의해서 하나가 하시고 저는 이거는 약간 그 제사장이나 제사에 그때 당시에는 날씨를 관장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습니다. 저걸 쓴다고 이뻐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깨매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네, 근데 저거는 이제 조개 가면이라고 나와 있고 팔찌 같은 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멧돼지 이빨 같은 거 잠깐 빼가지고 목걸이 하는 것도 뭐 일반 사람들은 아마 옆집 철수아버지가 갖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약간 뭐 힘이 센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시욕으로 하지 않았을까? 또는 그때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제사장일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장신욕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이쪽 기준에서 해안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륙에도 바다 해양성 조개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쪽까지 해안선이 올라오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구석기 시대 때는 해안선이 낮아지고 있어요. 일본이랑 약간 이어진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됐고 아까 저기 성도. 네, 방금 여쭤보셨는데 앞에가 인천 송도 맞고요.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죠? 송도에서도 간척을 해가지고 점점 땅을 만드는 편이고 우리도 간척을 해서 땅을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합쳐질 것 같아요.
바위산 보이시죠? 바위산. 저거를 황새바위라고 불러요. 네, 인터넷에서 네이버 지도를 보면 옥귀도라고도 하는데 보통 건 황새바위라고 부르고 위에서 보면 황새 모양이다, 뭐 황새가 많이 살았다는 썰은 없지만 그냥 이름이 황새바위예요. 저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부들도 저기 어선들도 저 근처 가까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기를 중요한 곳으로 보호하고 있고 왜 보호하고 있느냐? 지금은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 저어새가 산란하는 곳이에요. 인천은 남동 미국이라고 있고요. 보통 저어새가 우리나라 날아오면 남동, 인천에 하고 여기서 거의 70%의 저어새가 산란을 하는데 저어새는 멸종 위기종이고요. 몇 년 전만 해도 6, 700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시은의 환경단체 소속이고요. 저처럼 환경단체 소속들은 1년에 2번 저희 황새바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3월달에 한 번, 3월달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는 저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요? 알을 날려고. 그래서 황새바위에다가 저희가 저기 멸종 위기종인 저새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아이고, 사진을 가져올 걸. 아, 네. 저새는 입이 주걱처럼 널쩍하게 생겼고요. 네, 걔들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물이 지각한 곳에 잘만 잠그고 이렇게 저어서 고기를 잡아먹죠. 그래서 이름이 저어새입니다. 영어로는 토끼로 하시겠어요? 주스로 하시겠어요? 주스요? 주스 어떤 주스로 해드릴까요? 자몽, 자몽 오렌지, 블루베리 오렌지 있어요. 오렌지 주스요. 우리 모양으로 봐서 먼 곳에서부터 이 재료를 물건기가 힘들어요. 구조상. 그래서 저희가 들깨산, 생선도 많이 나는 들깨산, 또는 활동가 많이 나거든요. 포도 얇은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요. 3월달에 초에. 그래서 이게 꺾어가지고 종지를 대충 뿌려놔야 돼. 종지를 만들면 안 되고요. 대충 옆에 뿌려놓고 그리고 날아가지 않게 저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기 껍질을 이렇게 살짝 덮어놔요. 그러면 이 친구들 날아가가지고 종지를 만들겠죠. 종지 개수는 작년까지만 해도 40개의 종지를 만들어 놨는데 올해는 55개 한이 됐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먹이가 풍부한 해에는 알을 5개까지 낳아요. 먹이가 풍부하지 않는 해에는 3개까지 낳습니다. 이 친구들도 머리가 되게 똑똑하죠. 그래서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알만큼 알을 낳아서 산란을 하고 소란을 하는데 새끼가 한 5월 말쯤에 태어나요. 그러면 6월쯤 태어나서 다니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니 새가 날아오면 앞에서 끄떡끄떡하세요.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배우죠. 그리고 둥지에서 잠자는 게 아니라 잠은 저기 옆에 모래밭이나 바위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서 비어있는 둥지에는 3월달에 포란을 못한 친구들이 있죠. 다시 딱 씻기를 하고 알을 낳는데 나중에 알을 포란한 애들은 거의 다 폐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못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대만이나 전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때까지 날아갈 때까지 많이 자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기후가 점점 그때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작년 겨울에 안 날아가는 개체가 2마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냥 겨울을 여기서 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먹을 만한 게 있었다. 그래서 사가 남아서 3월달에 이렇게 포란한 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온 거고요. 앞에는 도전조예요. 지금은 물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갯벌 위에 안착이 되어 있지만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네, 잠깁니다. 잠기지 않아요. 떠요. 그래서 이름이 부잔조예요. 위에 떠요. 부잔조. 그래서 멀리까지 나가서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다리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전화하실 때 저희 몇 번 가로등에서 쏟아지면서 하셨는데 40분. 여기서부터 1번이 시작돼요. 아, 오이도에 가로등 번호가 있는데요. 1번. 1번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이도 동네까지 몇 번일까요? 52번. 이거 52번. 맞나요? 네, 52번에서 끝나요. 그리고 디귿자로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여기 오이도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지점마다 볼만한 것들이 있죠. 처음에는 뭐 생명의 나무, 뭐 두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빨간 진대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노래도 방울감이 관광지가 있고요. 디귿자로 뽑아서 가면 방울감이 나오죠. 네, 오이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염전이 있던 곳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네, 앞에는 만들어진 오이도 해양 관광 단지입니다. 네, 옆에 보시고 염전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예, 날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게 박물관에서 박물관에서 보던 여기는 이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점심 짬뽕, 두부, 이치 올라가서 경동 짬뽕 순두부를 여기서 먹게 됩니다. 여기서 먹고 점심을 먹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여기에 이 지역의 안내도 여기 52번이 마지막 그 기둥이죠. 어째 52번 조명등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저쪽 1번 쪽으로 보고 여기가 이제 가운데 선사유적지로 왔습니다. 선사유적지 해설사 선사유적지 해설사 안내에 따라 갑니다. 물 발원지 삼국시대부터 물이 있었다는 발원지를 찾아가고 당산나무를 보고 화장실 제가 전반적으로 산사유적지에 대한 설명 또 영상물도 보고 영상물 입체적으로 해서 아이고 지금 새벽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여기에 부장교하고 저희 황새 저새가 서식하는 곳 55개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여기는 카페에 가서